자, 이번 문제는요. 2010년 이제 7월 학평 문제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우리 통계 파트 이제 가장 마지막 단원이죠. 그렇죠? 우리 확통교재 이제 푼 친구들은 이제 마지막 단원이어가지고 굉장히 되게 신날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한번 힘내봅시다. 자, 일단 X라는 것은요. 이제 제품의 무게래요. 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확률 변수 X가 나타내는 것은 이제 무게가 되겠다. 자, 근데 이 X가 평균이 60이고 이제 본산이 2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X가 즉 제품의 무게가 50kg 이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불량품으로 판정을 할 거야 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2,500개를 추출을 할 건데 이 2,500개를 이제 뽑아낸 거죠. 엄청나게 지금 제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중에서 2,500개 뽑아냈었을 때 그것들의 이제 무게의 평균 값을 이제 X바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불량품의 개수를 이제는 또 이제 Y라고 정의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정규 분포표 주어져 있고요. 기역, 니은, 디귿, 선지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기역부터 이제 한번 가볼 건데, 지금 X바, 즉 아까 2,500개를 추출했었을 때의 그 제품의 평균이 60 이상이 됐었을 때 확률이 2분의 1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률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규화를 시켜줘서 우리 표준 정규 분포표 이용해서 확률을 구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지금 X바의 분포가 필요한 거죠. 근데 X바의 분포는 이제 X의 분포가 정규 분포 60, 이제 5의 제곱을 따르고 있고요. 우리가 X바라는 것은 몇 개를 추출한 거니까 얘는 지금 2,500개를 추출한 거니까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겠다. 자, 어쨌든 평균은 그대로인 거죠. 네, 평균은 그대로 60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산이 이제 n분의 요거에 이제 시그마 제곱이었었다라고 한다면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X바는 평균 그대로 따라가고요. 모평균 그대로 따라가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는 상황이 될 거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2,500분의 25 요렇게 이제 분포를 따른다는 것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산해주면은 딱딱 25 약분돼가지고 이제 100분의 10분의 1의 제곱인 거죠. 얘가 지금 약분되면은 10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제 표준 편차 보이게끔 10분의 1의 제곱이다라고 적어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를 시켜주면요. 이제 어떤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냐. Z 얘는 60 마이너스 평균 65 나누기 표준 편차 10분의 1 얘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이제 Z가 0 이상일 확률인 거니까 Z라는 것은 우리가 정규화 시켜줬을 때 평균값을 0에다가 맞춰 놓은 거죠. 그쵸? 정 가운데 0인 거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딱 요 반땡의 확률인 거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다? 반땡 2분의 1입니다. 해서 기억은 맞겠구나. 그래서 이제 수월하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니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니은에서는 이제 Y가 57 이상일 확률과 그 다음에 이제 X바가 59.9 이하일 확률이 같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변수가 지금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률값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묘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을 다 정규화를 시켜버려서 평균을 0에다 맞춰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게 굉장히 유용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기억에서 우리가 이제 요 X바에 대한 분포를 알고 왔기 때문에 얘 구하는 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있는 저 분포를 가지고서는 X바의 분포를 가지고 얘를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얘는 아까 이제 X바의 분포가 뭐였었으니까 60, 이제 10분의 1의 제곱의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니까 얘 마찬가지로 정규화 시켜주면요. Z가 59.9 마이너스 60 나누기 0.1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괜찮죠? 네, 그러면 얘는 PZ가 59.9에서 60 빼주면 마이너스 0.1이 될 거고 나누기 0.1인 거니까 얘는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확률을 이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요렇게 이제 가운데 0이 있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요 부분의 이제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정규 분포표를 보니까 1.0이었을 때가 0.3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여기 1이었을 때가 0.34고 대칭성을 이용해주면 여기도 0.34의 확률일 거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구해줄 확률은 여긴 거니까 반땡 0.5에서 마이너스 0.34 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얼마가 된다? 0.16이구나 라고 이제 구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y가 57보다 크거나 같을 요 확률을 구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될 건데, 자, 우리 y의 분포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y의 분포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y는요, 뭐였었죠? 얘는 지금 불량품의 개수였었다. 2,500개를 뽑는데 그때마다 이제 뽑을 때마다 그 중에서 뽑을 때마다 얘가 이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이제 궁금한 거죠. 2,500개 중에서 딱 뽑았는데 얘가 불량품이 나올 확률. 그게 뭐죠?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x가 뭐 이하였을 때 50 이하여야지만이 불량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이제 들어갈 확률이 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또 계산을 해줘야 되겠구나. 얘는 또 정규화 시켜주시면 50에다가 평균값이 60이었고요. 그리고 x의 분포에 이제 표준 편차는 5였으니까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죠? z의 5분의 이제 마이너스 10, 즉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도 이제 정규 분포표에서 읽어주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 체크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 여기 0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부분 지금 구하고 싶은 거고, 정규 분포표 읽어주면은 얘가 이제 0.48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다? 0.02가 돼야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2,500개를 추천했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딱 이렇게 뽑았는데 그때 이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지금 얼마가 되겠다? 얘가 지금 100분의 2가 되겠다. 자, 그리고 뽑을 때마다 우리가 이전에 뽑은 거에 영향을 전혀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단 말이야. 그래서 독립시행인 거고요. 얘는 결국에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는 변수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항 분포가 되는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항 분포의 상황은 일단은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불량품이거나 불량품이지 않거나 이런 이제 상반된 사건, 그런 이제 사건에서는 이항 분포를 좀 명확하게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항 분포임을 발견하면은 더 쉽죠. 왜? 이 이항 분포는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이제 사실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얘는 평균이 뭐가 되냐면 얘네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5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50 곱하기 100분의 98 해주면은 싹싹 약분돼서 이제 7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면은 P, Y가 57 이상일 확률은 우리가 이제 분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57 마이너스 50 나누기 그래서 7이 되겠고요. 따라서 Z가 1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얘도 이제 표준 분포표, 표준 정규 분포표 가지고선 읽어주시면요. 얘가 지금 1 이상일 확률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건데 정규 분포표에서 0부터 1까지는 0.34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반땡 전체 0.5에서 0.34 빼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얘도 0.16 우리가 구하고 싶었었던 아까 px바가 59.9 이하일 확률과 같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니은도 이제 참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선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에서는요, 임의의 양수 k에 대해서 x가 60 빼기 k보다 크거나 같고 60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이 표본 평균 얘네들의 이제 확률보다 더 이제 크겠느냐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x바의 분포를 이제 찾아놨었죠. 얘는 평균은 그대로 60 따라가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1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간다라는 이제 분포를 체크하고 왔었어야 돼요. 기억에서 이제 해결하고 왔고요.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정규화를 시켜서 한번 동일한 이제 기준을 가지고서는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 정규화 시켜주면은 이제 Z가 60 플러스 K에서 평균값 60 빼주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표준 편차. 마찬가지로 얘도 60 마이너스 K에서 이제 평균값 60 빼주고요. 나누기 표준 편차. 이거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조금 예쁘네요. 얘가 지금 60이 싹싹싹 사라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K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싹싹 사라져서 5분의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확률이 되겠네요. K 값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양수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의 분포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얘도 이제 정규화를 시켜줘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해줄 거니까. 자, 그러면 이때 Z는요, 60 플러스 K 마이너스 평균 60에다가, 자, 이때 이제 표준 편차는 0.1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얘 0.1, 그 다음에 이쪽은 왼쪽은 60 마이너스 K 빼기 60에 나누기 0.1 요거의 확률값 얘를 구해주자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60에도 싹싹 사라지고 얘는 지금 10분의 1인데 이거에 지금 역수의 형태인 거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10K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쪽은 10K보다 작거나 같다. 요런 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달랐을 때 정규화를 시키면 좋은 게 보다 우리가 한 그래프 상상에서 표준 정규화된 그 확률 밀도 함수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Z 얘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렇게 지금 종 모양의 형태가 있었을 때 마이너스 5분의 K부터 5분의 K까지 여기까지의 이제 넓이가 확률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x에 대한 요 확률이었었던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구한 표본 평균의 확률은 10K예요. 10K는 당연히 5분의 K보다 어느 쪽에 있겠어? 오른쪽에 훨씬 더 놓여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10K가 될 거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0K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걔가 지금 이제 방금 구했었던 표본 평균에 대한 지금 확률이었다. 자, 우리가 확률 값을 비교할 때는 넓이가 확률의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넓이가 클수록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요 지금 x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지금 작잖아요. 그렇죠? 요만큼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은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반대 방향으로 됐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사실은 뭐 K가 막 섞여 있고 굉장히 복잡해 보였었지만은 정규화만 잘 시켜주면은 어렵지 않았었던 무게였고요. 우리 표본 평균에 관한 거, 표본 평균의 이제 분산과 평균의 분산 잘 비교해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랄게요.